서울중앙지법이 오늘 일본 기업이죠. 후지코시에게 그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한 피해 배상하라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첫 소송 시작한 지 11년여 만에 국내 법원에 판결이 내려졌다는데요. 판결의 의미를 이 소송을 도운 시민단체 대표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이국원 공동대표십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후지코시라고 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에요? 일본 그 도야마에 있는 그 군수 기업인데, 예. 이 일제 강점기 때 그 일본의 그 침략 전쟁에 수행했던 예. 그런 기업입니다. 군수 기업이라군요. 예, 예. 거기에 근로정신대도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이 끌려갔었나요? 일단 그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만을 하더라도 예. 그 1945년 그 해방 당시에 이 남성을 제외한 그 10대 어린 그 소녀들만 1,089명이 재직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45년 1,089명 재직. 예, 예. 그럼 연인원으로 따지면 참 뭐 몇 명이 될지 제대로 잘 모르는군요. 예. 전국에서 동원이 됐는데 그 중에는 뭐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 예, 특히는 이제 피해자들이 예를 들어 그 남성의 경우에 뭐 20대 뭐 그 안팎의 그래도 성인이었다라고 하면 예. 이 공장에 끌려간 분들은 심지어는 그 초등학교 재학하고 있던 20대 어린 소녀들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 중에 특히나 그 미성년 어린 그 소녀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중대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가서 강제노동 당하고 뭐 급여는 한 푼도 못 받았겠죠? 예, 뭐 급여 한 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네. 이번 소송은 모두 몇 분이 제기하셨던 겁니까? 그 원 피해자 14분의 그 할머니들과 13분, 그다음에 이제 그 소송 도중에나 이미 사망하신 그 4분의 그 피해자의 유족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오늘 판결 내용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얼마씩 배상하라는 거죠? 예. 그 1인당 그 고생했던 기간에 따른 조금은 차이는 있습니다만 8천만 원에서 1억 원씩 배상하도록 그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일본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했었다면서요? 일본 법정에서? 예. 그로부터 11년 6개월이나 흘렀다고 들었는데 그동안의 경과를 짧게만 좀 정리해 주시면요. 예, 뭐 2003년도에 소송을 시작해서 2011년도에 그 최종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결국 그 패소 판결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로 보면 대법원 판결까지 걸렸던 기간이 뭐 10년 가까운 세월이었었고 이제 한국에서는 지난 2012년 5월 24일 그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이 계기가 돼서 작년에 이제 소송을 그 2월달에 제기를 했었는데 이제 오늘 그 드디어 이제 승소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 동안에도 뭐 신일본제철, 미쓰비시 중공업 등등에 대해서 배상 판결이 국내 법정에서는 쭉 내려진 바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작년 7월달 부산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배상 판결이 있었고, 또 이제 서울 고등법원에서도 신일본제철에 대한 배상 판결이 있었고, 또 작년 11월 달에는 광주지방법원에서 미쓰비시로 동원된 근로정신자 할머니들에 대해서 배상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이제 4번째 판결이 되겠습니다. 예. 그나저나 이 판결이 내려졌고 일본 기업은 뭐 항소하겠다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지금까지 예를 비춰보면 지금 후지코시는 항소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현재 그 작년 7월 달에 부산 고등법원과 그 서울 고등법원에서 있었던 미쓰비시 중공업 신일본 제철 사건이 모두 그 피고 측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또 작년 광주에서 있었던 근로정신대 미쓰비시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도 미쓰비시가 이제 하는 결과로 올 1년 뭐 재판하다가 올 1년 다 보내고 말았습니다. 뭐 후지코시도 역시 전례에 비추어서 항소할 걸로 보이신다 이 말씀인데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말이죠. 후지코시가 배상을 하지 않으면
우리 법원이 강제로 뭐 이렇게 차압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후지코 씨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뭐가 좀 있습니까? 무슨 지사라든지 뭐라든지? 지금 현재까지는 직접적으로 파악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오랜 싸움에도 불구하고 휴지 조각이 될 우려를 그러니까요.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 판결되는 것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확정 판결 내려져도 후지코 씨 측에서 나 몰라라 하면 방법이 없는 거군요. 예, 현재 뭐 여러 난해한 점을 안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일본에는 후지코 씨가 있긴 있습니까 지금도? 예,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또 기업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도 군수 기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정밀 기계 제품을 생산하고 또 산업용 로봇을 생산하고 예. 또 국내 기업들과는 그 제휴 관계를 맺고 있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직접 투자가 없을 뿐이지 예. 간접적으로는 그 한국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미쓰비시나 이런 거는 그래도 한국에 조금이라도 뭐가 좀 있다는 걸 찾아낸 게 있는데 후지코 씨는 지금 그것조차 없는 상태로군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그 정부의 의지 표명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사실 우리 사법부에서 지금 네 번째 그 판결이 이어지도록 그렇죠. 정부가 뚜렷한 입장이 없는 것도 이러한 원인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정부는 사실 이른바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는 강한 목소리를 내긴 했습니다만 근로정신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떤 언급도 사실 별로 없었죠? 언급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이걸 일본의 민간 기업과의 사인간 소송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정부가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입장 표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이걸 달리 얘기하면 사실은 누가 들으면 좋아할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피해자들로서는 매우 좀 서운하죠. 예. 그나저나 과거 미쓰비시나 이런 쪽의 법률 대리인이 우리나라 굴지의 대형 로펌이었는데 후지코 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어디예요? 직접적으로는 김현장을 표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지금까지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은 모두 김현장이 맡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피해자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후지코 씨도 김현장이 맡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 예. 참, 네. 어쨌든 상징적 의미라도 일단 판결에 대해서는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이국원 공동대표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뭔가 일본 정부를 향해서 목소리를 내달라라고 하는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정부도 오늘의 이 판결 좀 윤심해서 지켜보시고 앞으로의 후속적인 조치가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